정몽주와 정도전. 이색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어. 13살에 과거에 합격하고 26살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원나라 과거에 연거푸 1, 2등으로 합격했다고 하니 국제적인 천재였나 봐. 이색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돌아오자 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정몽주와 정도전은 그런 선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단다. 이름 높은 선생을 이렇게 만나 뵈니 영광입니다. 정도전이 정몽주를 처음 만났을 때 정몽주는 과거에 3번 연이어 1등으로 합격하여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였어. 정몽주는 정도전보다 5해 먼저 태어났으니 두 사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만났을 거야. 그 무렵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조언을 해주지. 시와 문장은 재주에 불과하네. 여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새로운 학문에 집중하게.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에 그 길이 있네. 정도전은 바로 두 책을 구해 읽으며 성리학 공부에 온 힘을 기울였어. 글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정몽주에게 달려가서 물었고 그때마다 정몽주는 성의껏 대답해 주었지. 나중에 정도전이 남긴 것을 살펴보면 스승 이색에 대한 존경보다 정몽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 아마 정도전에게 학문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었다면 정몽주라고 대답했을걸. 두 사람이 태어날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원나라는 자기네 공주를 고려의 왕비로 들여 고려 왕을 원나라의 사위로 만들었어. 그 핑계로 고려의 정치에 관여하고 곡물이라며 많은 물품들을 빼앗아갔지. 이때 권력을 잡고 있던 귀족들은 원나라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지. 그러던 중 공민왕이 등장하자 고려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꿰뚫어 본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쓰면서 고려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 했어. 이때 공민왕의 계획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재들로 이색과 그의 제자들이 뽑혔는데 당연히 정몽주와 정도전도 함께였지. 성리학 이론에 밝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이들은 원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려를 개혁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한 동지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 사랑했던 왕비가 아이를 낳다가 죽자 공민왕은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정치에서 손을 놓아버렸거든. 결국 공민왕은 신하들의 손에 죽고 어린 우왕이 저기 하면서 권력은 다시 옛 귀족들에게 넘어가지. 이들은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어. 정도전과 정몽주를 비롯한 젊은 선비들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다 유배를 가게 돼. 그나마 정몽주와 다른 선비들은 1년 정도 있다가 유배가 풀려 다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지만 정도전은 10여 년이나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 했지. 미운틀이 단단히 박혔던가 봐. 정도전은 직접 밭을 갈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고려를 개혁하는 것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 백성들의 마음 곧 민심이 이미 고려를 떠났음을 안 거지. 정도전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 무렵에도 정몽주와 정도전은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
마음을 같이 한 벗이 각자 하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네. 때때로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절로 사람을 슬프게 하네.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보낸 시의 한 구절이야. 한 사람은 나주에 또 한 사람은 언양에 유배되었던 당시의 마음을 그리고 있지. 이 무렵 정도전은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라는 책을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아껴가며 읽기도 했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벼슬길에서 멀어진 지 10여 년이 지날 무렵 정도전에게 다시 중요한 기회를 준 것은 정몽주였어. 무슨 말인가 하면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명나라에서 고려에 시비를 걸어온 거야. 공민왕이 죽은 뒤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으려는 게 못마땅했던 게지. 명나라는 5년 동안 밀린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쳐들어오겠다고 협박을 했어. 고려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 누군가 명나라에 가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어. 곧 명나라 황제의 생일잔치도 다가오고 있었거든. 근데 괜히 잘못 갔다가 명나라의 화를 돋굴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생일잔치에 맞춰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지. 그때 세력을 잡고 있던 귀족들이 정몽주를 추천했어. 정몽주가 예전에도 어려운 외교 문제를 처리한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칫 명나라에 가서 화를 입으면 자신들의 눈에 가시를 없앨 수 있을 테니까 어찌됐든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정몽주는 이를 받아들인 뒤 정도전을 자신과 함께 갈 사신으로 뽑았어. 어려운 문제를 함께할 동지로 정도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제 힘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심껏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명나라를 향해 떠났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달린 끝에 명나라 황제의 생일 이틀 전에 도착할 수 있었지. 그리고 뛰어난 문장과 외교력으로 명나라와의 문제를 해결했어. 개경에 돌아오기도 전에 정도전에게 정삼품의 벼슬이 내려졌고 정몽주도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지. 그렇긴 해도 여전히 원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옛 귀족들의 힘이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새로운 선비들보다 더 셌어. 명나라가 지금의 함경 남도 부근을 차지하겠다고 우기면서 고려의 조정은 다시 의견이 둘로 나뉘게 돼. 우왕과 채영 장군 등 친원파들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이성계를 비롯한 친명파들은 이것은 원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압박일 뿐이니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지. 결국 우왕은 이성계에게 5만 명의 군대를 주며 요동정벌을 명령했어.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떠났던 이성계는 압록강에 있는 섬 위하도에서 군대를 돌려와 채영과 우왕을 처형하고 권력을 잡았어. 오랜 싸움 끝에 친원파들을 물리치고 친명파들 곧 고려의 옛 귀족들 대신 새로운 선비들이 조정을 장악한 거야. 정몽주와 정도전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지. 지금까지 이 둘은 분명 같은 곳을 보고 달려온 동지였어. 그런데 이후 정몽주와 정도전은 서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게 돼.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았던 것일까? 이성계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들은 이제 고려는 운이 다했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은 개혁을 하되 고려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생사를 함께 했던 동지들이었지만 마지막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거지.
그리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선택한 길은 두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말았어. 정몽주는 조국인 고려를 무너뜨리는 정도전 일파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미 쇠약해진 고려 대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넘어야 할 산이었어. 정몽주는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거동하지 못하는 틈을 타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의 측근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 했어. 이때 이성계의 셋째 아들인 이방원이 병란도에서 치료받고 있던 이성계를 급히 격영으로 데려온 거야. 많이 다친 줄 알았던 이성계가 돌아오자 마음이 급해진 정몽주는 문병을 핑계로 직접 이성계의 상태를 살피러 갔었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방원은 돌아가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이고 말았어. 반대 세력이 없어진 이성계는 3개월 뒤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지. 정도전은 조선이 건국되자 1등 공신에 이름이 오르고 많은 땅과 노비를 상으로 받았어. 이후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 이성계도 술에 취하면 정도전이 아니면 내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그 공을 인정했을 정도였으니까. 조선의 2인자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도전은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어. 현명한 임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임금도 있을 수 있으니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뛰어난 재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반면 이방원은 그런 정도전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이방원은 나라의 권력이 안정되려면 왕이 힘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자신 대신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된 것도 불만이었고, 결국 이방원은 정도전을 비롯한 아버지의 측근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지. 그런 뒤 둘째 형을 왕위에 올렸다가 결국 형의 양보를 받아 자신이 왕위에 올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되었어. 그러고 보니 정몽주와 정도전 모두 이방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네. 그 뒤 이방원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게 돼. 조선 초기에 백성들의 충성심이 필요했던 이방원은 정몽주를 고려를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충절의 대명사로 받들며 칭찬했어. 하지만 정도전에 대해서는 왕실을 업신여긴 간신이라며 용서하지 않았어. 조선시대 내내 조선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는 충신으로, 조선 건국을 도왔던 정도전은 간신으로 평가받았지.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요즘 들어서 일이야.